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노원구 노원일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이영식 사회복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거의 기업체에서 오신 분 같습니다. 저 비영리 기관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 요청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저 비영리를 대표해서 안 계시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좀 발표 저희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관에서 왜 구글 시트와 앱 시트를 도입하게 됐는지 그 필요성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짧게 운영 과정을 저희는 사업 형태로 했었는데 운영 과정과 그 다음 몇 가지 사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운영 성과와 그 다음에 비영리 기관들을 위한 어떤 제언들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은 좀 행정 업무가 많습니다. 문서 업무, 어떤 기록들이 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좀 예를 들어서 일일 업무 일지 같은 거 매일매일 작성해야 되는 거고 프로그램 일지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좀 행정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좀 대상자에 좀 더 만나기를 원하고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간편하게 일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시작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좀 코로나 그전에도 뭐 스마트 워크 선도적으로 수행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스마트 워크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나가서 대상들을 만나고 거기에 필요로 한 어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런 것들 도구 클라우드 같은 접근이 좀 많이 필요했었고요. 그리고 경영계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 현장에도 지금 ESG 경영이 좀 화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기관에서도 종이 많이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까 종이 낭비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볼까, 좀 서류도 어떻게 좀 전자문서화 해가지고 보관해볼까, 이런 것들에서 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좀 아까 처음에 사업 형태로 운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노원구에 있는 9개 종합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같이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기관당 3분씩 참여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9개 기관이 참여했는데 그 전에 참여했던 분들은 좀 심화 과정으로, 그 다음에 올해 새로 왔던 분들은 기초 과정으로 해서 진행을 했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전문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저희가 이거를 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FCT가 뭔지. 그래서 이 FCT 교육을 초기에는 하루에 3시간씩 한 5번 정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사전에 앞서서 각 기관들한테 실무자들한테 이런 사전 교육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을 저희가 이제 참여하면서 직접적으로 각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뭔가, 어떤 걸 변화시키고 싶으신 거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온오프라인으로 만나면서 저희가 지금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개발자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FCT 코리아 쪽에서 코칭을 통해서 각 기관별로 좀 찾아가서 좀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연말에 만들었던 앱을 11개 정도 만들었었고, 그런 것들을 성과 보기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이제 각 복지관들에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보니까 총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마다 좀 사업은 조금씩 좀 다르지만 거의 운영하는 것들은 비슷합니다. 패턴들이 다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실무자들이 좀 적용하고 싶은 것들을 좀 뽑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기관에서 하고 있는 거 한 5개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후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저희가 비영리 기관이다 보니까 후원 물품, 금품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물론 저희 기관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것들을 다 저장하고 입력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정작 필요로 하는 이런 문서 이렇게 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는 엑셀과 한글로서 한 12개 정도 이런 것들을 좀 결제를 맡아야 될 게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월말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최소 6 내지 7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방법은 똑같은데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좀 추출해서 이거를 시트에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하게 되면 이것들이 12개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자동으로 함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생성될 수 있도록 좀 만들었더니 시간이 1시간 정도로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후원 물품을 이제 있는데 후원 물품을 저희가 이제 받았으면 입고하게 되면 출고를 하게 되잖아요. 출고를 할 때 어떤 기관에 또 얼마만큼 누구에게 전달하는지에 대한 인수증을 받게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담당자는 이렇게 인수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써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진까지 붙여서 이렇게 매번 해야 되는데 이 양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 차원에서 저희가 앱시트를 활용했습니다. 구글 시트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된 데이터들 그리고 담당자는 앱시트를 좀 활용해서 이제 출고 물품이 어떤 물품이 어떻게 나갔고 누구에게 나갔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인수받은 사람한테 사인을 받게 되면 저렇게 인수증이 이제 자동화해서 출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굳이 저희가 매번 이렇게 출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담당자로서 시간 전략이 매번 이렇게 반복된 업무 안 해도 이런 것들이 좀 전략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경로식당입니다. 무료급식,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을 저희가 한 150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분들 담당자 여기 보시면은 새카맣게 출석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출결 이렇게 해놓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좀 그렇게 보관할 수가 없어서 엑셀로다가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쉽게 할 수 없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QR로 바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좀 적용해 보았습니다. QR로 이제 각 대상자별로 QR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바로 이제 시트에 구글 시트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월 카운트가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더불어서 이제 그 구글 시트에 엑셀에 좀 그동안에는 이제 담당자들 이제 일지 같은 거 매일매일 써야 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경로식당 운영 일지도 매일매일 작성을 해야 됐습니다. 담당자가 그날 몇 명 왔고 어떤 메뉴가 나갔고 그다음 메뉴에 대한 사진을 매일매일 찍어서 붙여야 되고 그다음에 그날의 활동 사항들을 이렇게 적어서 매일매일 일지를 보관을 했었지요. 근데 구글 시트에 아까 출석부 자동으로 입력이 되면 이것들이 일, 월, 그다음에 자동 실적이 카운트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앱시트와 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앱으로 간단한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메뉴 같은 걸 입력하게 되면 이게 또한 일지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노인대학 어르신들 위한 노인대학 프로그램입니다. 노인대학에는 뭐 체조도 배우시고 노래도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올해 한 26개 정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담당자는 이렇게 프로그램 출석부를 만들어야 되고 일지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물론 강사 선생님들이 쓰긴 하지만 일지를 개별 파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28개 이상 만들어야 되고 또 강사 선생님은 출근 체크기를 우리는 이제 타임 체크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매번 했었는데 이렇게 좀 많은 파일들을 만들고 체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로운 작업들입니다. 이것도 매달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이런 번거로운 작업들을 좀 구글 앱시트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출석부를 좀 담당해 만들어드리고 교육일지를 이렇게 앱시트로 만들면 강사 선생님이 이거를 각 프로마다 출석 관리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그런 일질들을 앱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이게 구글 시트로 이제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마찬가지로 일지도 자동 생성될 수 있고 또 카운트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 특히 이제 지역에 보면 이제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좀 그런 분들은 좀 저희가 찾아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좀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가정을 방문하고 그분들에게 좀 필요로 한 스마트폰 이런 교육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드리고 있는데 담당자는 자원봉사자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매칭 오시는 거 매칭도 해야 되고 그다음 추후에는 이제 관리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됐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앱시트를 좀 활용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매칭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겠지만 매번 저희가 이제 관리하지 않도록 담당자는 그 자원봉사자가 바로 대상자분들의 가정에 가서 몇 시간에 몇 시에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내용들의 이런 것들을 좀 자기들이 앱시트에서 기록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활동들을 사진을 찍어서 하게 되면 이게 일지들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는 낮 동안 장애인들을 저희 시설에 와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도 마찬가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프로그램들이 좀 비슷하게 운영이 됩니다. 송영에서부터 하루에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좀 비슷한데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앱시트로 기본 설정값을 좀 자동 입력하게 좀 만들어서 출석도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명단이 입력만 하게 되면 명단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월별, 일별 운영 일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했는데요. 간혹가다 뭐 혹시라도 당일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바뀌게 되었다라고 있으면 바로바로 수정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좀 물어봤어요. 가장 뭐가 좋았는가 물어봤더니 업무가 안 밀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실에 꼭 가지 않아도 타이핑하지 않아도 되니까 쉬웠고요. 그 다음에 앱이 만들어서 사용하니까 자기가 휴가 가게 되면 이거 자기가 고유 업무인데 또 며칠 휴가 가게 되면 이게 또 쌓이게 되고 또 굳이 자기가 이제 안 해도 되니까 다른 사람이 해줘도 되니까 너무 편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든지 접근할 수 있고 너무 편리하게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서 담당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이런 작은 변화가 그런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저희가 좀 비영리 기관에서 이렇게 좀 스마트워크를 활용해서 좀 적용함으로 해서 기존에 저희 서버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좀 많이 좋아졌고요. 결론적으로 좀 실무자들이 써봤더니 너무나 구글 시트 앱들을 활용할 때 너무나 좋아졌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진 앱들 같은 경우 어느 기관에서도 요청하면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영리 기관을 위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마 기관의 정책이나 기관장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할 때도 기관장님께서 해보라고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TF 조직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 부분에서 최고 중앙관리자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좀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프로젝트는 이제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대리급을 참여해서 저희가 3명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 보면서 작은 것부터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거창한 걸 저희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에 좀 적용해 보니까 참 좋더라. 이런 것들을 또 거기에 대한 흥미도도 좋아지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 보면 응용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좀 더 일에 좀 몰입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좀 이런 것들이 좀 사회복지 다른 업무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거를 별도로 할 수 없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좀 업무가 좀 과중함을 느낀다고 호소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또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통해서 거기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좀 이거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한두 번 받아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또 좀 계속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현재 사회복지 기관에서도 스마트워크 AI 이제 활용해서 이런 사회복지 융합을 많이 시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 기관에서 또 노원구에서 그 구글 시트와 앱시트를 좀 활용해서 이런 다양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본 것들이 좀 큰 성과였고요. 비영리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좀 했어도 많이 충분히 저희들도 활용해서 만들어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도 비영리 기관에서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비영리 기관을 대표해 가지고 필요성이라든지 운영 과정 사례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부족하더라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